들어보시면 물권 변동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물권 변동이죠. 물권 변동이요. 물권 변동이 몇 페이지냐면 페이지요. 강의 노트 페이지요. 77이고요. 그 다음에 문제집은요. 이게 여기도 여기는 보면 물권 변동으로 나와 있지만 사실요. 문제집을 보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알겠죠? 왜냐면 지금 이 앞에 있는 문제는 등기에 관한 거잖아요. 등기를 전체를 다 배우고 난 다음에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분야거든요. 그래서 기본서 있죠? 기본서는요. 218페이지. 218페이지 물권 변동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면 우리가 이제 물권이 변동된다 이런 말 하잖아요. 물권이 변동된다. 그 말의 뜻은 뭐냐면 여기서 보면 건물 있죠? 건물 있고 여기서 갑이 있고 여기 뭐가 있다? 을이 이렇게 있죠? 건물 있고 갑하고 을하고요. 갑이 을한테 팔면은 을의 권리는 뭐한다? 발생을 하죠. 발생을 하고 이것을 취득을 하잖아요. 취득. 그럼 이것은요. 갑의 것을 뭐한다? 소멸하죠. 소멸하는 것을 뭐한다? 이것을 상실이라고 얘기하고요. 갑에서 을로 이렇게 바뀐 것을 변경이라고 얘기를 해요. 변경.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권리가 발생하고 변경하고 소멸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럼 또 뭐라고 표현하냐? 이렇게요. 취득할 때 득자고요. 상실할 때 실자를 써가지고 득실변경이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해. 우리 법조문은 뭐라 나오냐? 득실변경이라고 나오죠. 그럼 득실변경은 취득과 그럼 발생과 변경과 소멸을 다 포함하는 말이죠.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물권이 변동이 되기 위해서는 갑에서 을 앞으로 소유권이 변동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물권적 합의라고 하는 것을 해야 돼요. 물권적 합의.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 물권 행위라고 표시를 해요. 물권 행위 이렇게요. 물권적 합의, 물권 행위. 그리고 난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냐? 플러스로 등기가 있어야 돼요. 등기 이렇게요. 그럼 물권적 합의를 뭐라고 표현하냐? 이 물권적 합의를 우리가 등기 서류 교부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잔금 날짜일 때 중개업소 사무소에서 매수인은 잔금을 가져오고 매도인은 등기 서류를 가져오죠. 그래가지고 잔금을 받으면서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다 넘겨주죠.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한마디로 하면 등기 권리증, 즉 집문서를 넘겨주잖아요. 이렇게 넘겨준다고 하는 것은 뭘 뜻하죠? 이전에 이 건물이 내 것이다, 너 것이다, 너 것이다 이 말이에요. 매수인 너 것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것을 물권적 합의라고 하고 합의가 있으면 계약이 이루어지죠. 이것을 물권 계약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계약을 말한다? 법률행위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물권적 의사표시다 이렇게 얘기하죠. 의사표시 이렇게요. 물권적 의사표시 이렇게. 이 말이 다 같은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게 다 같은 말이라고요. 그 다음에 그런데 물권적 합의를 다른 말로 물권행위라고 하는데요. 물권행위가 뭐냐 그렇게 말하면 등기 서류를 주는 것을 얘기하죠. 이제 이건 너 거다. 내가 잔금 받았으니까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잔금을 지급하고 물건을 인도받고 등기 서류를 넘겨받았는데 아직 내 앞으로 등기가 없다 하더라도 갑하고 을 사이에서는 누가 소유자다? 을이 소유자일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걸 뭐란다? 실질적 소유.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사실상 소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갑하고 을 사이에서는. 그런데 항상 제3자가 쳐다보잖아요. 제3자가 쳐다볼 때는 항상 뭐를 중심으로 한다? 등기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두 당사자 간에서는 뭐를 본다? 실질적으로 따진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등기를 해야 되는데 등기를 함으로써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죠. 그래서 등기는 물권 변동의 효력 발생 요건이다. 이렇게 발생 요건이다. 또는요, 뭐란다? 그것을 다른 말로 성립 요건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 등기는 물권이 변동하기 위한 효력 발생 요건이다. 등기는 물권이 변동하기 위한 또 하나의 성립 요건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해. 지금부터 설명한단 말이죠. 이것을 물권 변동의 성립 요건, 효력 발생 요건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지금부터 하나하나를 봐. 효력 발생 요건이라는 말이 너무너무 중요해. 시험에 잘 나와. 알겠죠? 자, 그럼 봐요. 효력 발생 요건이라는 말이 뭐냐? 이런 거예요. 이렇게 물건이 있죠? 물건이 있는데 이 물건이 누구 것이냐? 1번요? 1번 이게요? 갑의 거란 말이에요. 1번 갑. 그러면 소유자가 갑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요, 여기 딱 봤더니 어떻게 되어 있어요? 2번요? 을이요? 을이라는 사람이 등기서를 위조해서 가져갔단 말이에요. 위조해서 을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현재 소유자가 누구죠? 현재 소유자가 갑이다, 을이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제 우리가 뭐라 했냐?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냐? 효력 발생 요건이냐? 그 다음에 효력 전속 요건이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효력 발생이냐? 효력 전속이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만약에 효력 전속 요건을 보면
소유자가 되려면 내 앞으로 등기가 존재해야 된다 이 말이죠. 지금 내 앞으로 등기가, 누가 앞으로 등기가 지금 존재하고 있죠? 을. 그래서 을이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효력 발생이다 그러면 효력 발생이다. 소유권을 취득할 때만 내 앞으로 등기가 있으면 되고, 내가 스스로의 의사에 의해서 등기를 이전을 하지 않는 한 여전히 내가 소유자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효력 발생은 내가 소유권을 취득할 때만 내 앞으로 등기 있으면 돼. 내 의사에 의해서 등기가 이전되지 않았어? 그래도 여전히 내가 소유자가 돼. 그러니까 효력 발생 요건 그러면 누가 소유자가 된다? 갑이 소유자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등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지 효력 전속 요건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갑의 등기가 유효하게 경료가 됐는데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기소를 위조해서 등기를 가져가죠. 그러면 을이 소유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누가 소유자가 된다? 여전히 갑이다. 이것을 뭐라 한다?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또 한 가지는 뭐죠? 또 한 가지 여기서 보면 여기서 1번요. 1번은 여기요. 을이에요. 을이 이것을요. 2번요. 갑한테 이거 팔았어요. 갑한테요. 그래 갑 앞으로 등기가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누군가가 이 갑의 등기를요. 불법으로 말소한 거예요. 불법으로 말소가 됐어요. 말소가 됐어. 그러면 이거는 소유자가 누구냐 이 말. 소유자가 누구냐? 만약 이것을 효력 발생 요건이다. 효력 전속 요건이에 따라서 달라져. 효력 발생 요건이다 그러면 누가 소유자다? 효력 발생 요건 그러면 누가 소유자? 아니 갑이 소유자죠. 전속 요건 그러면 누구다? 을이다 이 말이지. 을이다. 지금 등기가 누가 앞으로 전속하고 있죠? 갑의 등기가 불법 말소가 됐으니까 을 앞으로 전속돼 있죠. 그러니까 효력 전속 그러면 을이에요. 효력 발생 그러면 누구다? 갑이죠. 우리는 전속이다 발생이다? 발생이죠. 그러니까 여전히 갑이 소유자가 돼. 이것을 효력 발생 요건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등기가 불법으로 말소됐거나 다른 원인 없이 제3자에게 이전됐다 할지라도 소유권이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유가 뭐다? 이유는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다. 효력 전속 요건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겠죠? 이 말을 먼저 이해를 해야 돼. 그것을 그때 나올 때 나오는 말이 바로 뭐다? 효력 발생 요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잘 이해를 해야 돼. 자, 그 다음에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여러분요, 이제 강의 노트 여러분 몇 페이지를 보냐? 예전엔 강의 노트요, 178페이지를 먼저 보는 것이 아니고, 어디를 먼저 보시냐면, 페이지 81페이지를 먼저 봐. 81, 82를 먼저 봐. 그걸 공시하고 공신이라고 나와 있나요? 다, 여기 봐. 이 물건이 있죠, 물건. 이렇게 물건이 있단 말이죠. 물건. 이 물건의 소유자가 누구이냐? 하는 것은 등기부를 봐야 돼요, 등기부. 등기부를 뭐라 한다? 이것을 공시의 원칙이라고 얘기하죠. 등기부. 그래서 등기부를 딱 봤더니 어떻게 되어 있어요? 1번 누구다? 1번 갑. 2번 누구다? 2번 A 이렇게 되어 있죠. 아, 그러니까 누가 소유자다? A가 소유자다. 이걸 알 수가 있죠. 알겠죠? 왜냐하면 우리 물건은요, 채권은 사람과 사람, 특정인과 특정인의 관계인데요. 물건은 사람과 물건 간의 관계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물건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것을 대외적으로 나타내야 된단 말이죠. 누군가한테 그것을 알려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동산과 부동산의 경우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공시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동산의 경우는 공시로서 뭐가 있다? 인도. 부동산의 경우는 뭐가 있다? 등기. 이런 제도를 갖추고 있죠. 알겠죠?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요, 보면 뭐죠? 주민자치센터 가면 여러분 혼인 신고돼 있죠. 알겠죠? 출생 신고돼 있죠. 그런 것도 다 뭐요? 다 떼보면 다 누구하고 혼인 신고했다? 언제 출생했다는 게 다 나와 안 나와? 나오죠. 그것도 공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 가지 공시 중에서 우리는 부동산에 관한 것, 동산에 관한 것만 우리가 배운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공시는 동산하고 부동산에만 있다.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등기가 있고 공시가 이렇게 있죠? 그러면 A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A가 소유자라고 믿고, 소유자라고 믿고 이걸 공신의 원칙이라고 그래요. 공신의 원칙이요. 이것을 그대로 믿고 이렇게 어떻게 한다? 1번 갑에서요. 1번 갑에서 2번 A죠. A에서 3번요. 을이 이렇게 등기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다? 이 A의 등기가 무효인 것이에요. 위조돼서 무효인 것이에요. 나는 이 등기가 무효인 걸 모르고 을이 A가 진짜 소유자로 생각을 하고 등기를 가져왔는데 A의 등기가 무효인 것이에요. 그러면 이 을이라는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가? 이게 바로 공신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 A의 등기가 유효이다. 그러면 유효라고 믿고 가져왔다. 그걸 공신이라고 하지 않아. 공신은 나는 A의 등기가 유효라고 믿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유효이더라 아니더라 이 말이죠.
그러면 내가 무효인 등기를 넘겨받은 건데 그럼 나는 소유권에 취득할 수 있는가 이 말이죠. 그걸 공신의 원칙이라고 그래. 만약에 공신의 원칙을 인정한다 그러면 믿음대로 가라 이 말이죠. 그러면 을이 소유자가 돼요. 부정한다는 것은 아무리 믿어도 앞에 사람의 등기가 무효면 소유권에 취득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죠. A의 등기는 원래 무효니까 소유자가 아니죠. 결국 누가 소유자다? 갑이 소유자가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부동산에 있어서만큼은 공신의 원칙을 우리나라는 부동산에서 부정을 해요. 동산은 인정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동산에는 선의 취득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지만 부동산에는 선의 취득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가 17과 18에 보면 뭐라 나오냐? 건물을 선의 무과실로 매수한 경우 선의 취득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와. 건물은 동산이다 부동산이다 선의 취득이 된다 안 된다. 그래서 틀린 것으로 나온단 말이죠. 여러분이 나중에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중에 또 물어볼 거야. 이게 답이 틀리냐고. 선의 취득은 뭐만 된다? 동산만 된다. 동산만. 부동산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것을 공신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여러분요, 우리가 이렇게 공시라고 하는 것은 뭐죠? 반드시 등기를 해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등기를 해야 된다. 알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등기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럼 등기를 할 때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냐? 봐. 이렇게 여러분 물건이 있죠. 이렇게 물건이 있으면 물건을 신축을 하죠. 건물을 신축을 하죠. 신축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건축물 대장을 만들어. 건축물 대장을 만든단 말이죠. 이 대장은 주가 있고 부차적인 것이 있는데 부차적. 주된 것이 뭐냐면 대장은 사실이고요. 부차적인 것은 뭐다? 권리다 이 말이죠. 주된 것은 사실이고 부차적인 것이 권리다 이 말이죠. 건축물 대장을 제일 먼저 만들어. 대장을 만들고 나서 뭘 한다? 대장 만들어서 이것을요 등기소에다 보내. 등기소. 그럼 등기소에서 뭘 받냐? 등기부를 만들어. 등기소에서 대장을 만드는 것을 뭘 한다? 관할 소관청이라고 얘기하고요. 등기부를 만든 것을 뭘 한다? 등기소라고 얘기하고 국가기관이죠. 알겠죠? 그럼 국가기관에서 대장을 보고 이제 등기부를 만들어. 등기부 만들 때 제일 먼저 뭘 만든다? 표제부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 갑구라고 하는 것이 있고 등기부는요 여기서 뭐가 있다? 을구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렇게요. 표제부를 뭐란다? 사실이라고 얘기하고요. 갑구를 뭐란다? 소유권이고요. 을구를 뭐란다? 소유권 이외의 권리. 소유권 이외의 권리 그럼 뭐냐? 여기 권리질권이라든가 그 다음에 임차권 등을 포함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제한물권이죠. 제한물권 이것을 얘기하죠. 저당권이라든가 지상권이라든가 전세권 이런 것이요. 이것은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을구에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합해서 뭘 한다? 이것을 등기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갑구하고 을구를 소유권이고 이거 소유권 이외의 권리죠. 그러니까 이것은 권리에 관한 것이고 등기부는 주된 것이 권리예요. 권리. 그 다음에 표제부죠. 표제부는 사실에 말이에요. 사실. 이것을 부차적이다 이 말이죠. 부차적인 것이다. 알겠죠? 그러니까 표제부는 사실이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뭐라고 했냐? 권리하고 사실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권리라는 것은 다 책에 뭐라 나오냐? 책에 무슨 권 이렇게 나와.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게 권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런데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실은 사실이라고 나오지 않는단 말이죠. 우리 여러분 봐봐요. 건물이 몇 층짜리인지 면적이 얼마나 큰지 알죠? 이런 것을 어떻게 눈으로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것을 뭐란다? 사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이라는 것은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것. 뭐죠? 맛을 보는 미각, 후각, 촉각, 청각 이런 것들이 있죠? 눈으로 보는 시각 이런 것을 사실이라고 얘기하죠. 아까 우리 여기 강의 시작하기 전에 외벽 뭐죠? 들려 뚫는다고 되게 시끄러웠죠? 소리 들려 안 들려? 들렸죠? 그럼 시끄러워 안 시끄러워? 시끄러운데 어떤 사람은요? 이번 기회에 잘 됐네 공부도 하기 싫은데 뭐 이렇게 하는 사람 그 사람 시끄럽지 않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저는요 오늘부터 공부한다고 막 크게 먹고 왔는데요 하필이면 또 어느 날 또 장날이라고 또 떠드니까요 시끄러우니까요 이건 뭐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다 사실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드릴 소리 들으면서도 참 좋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쁘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좋다 나쁘다가 문제가 아니고 소리가 들렸어 안 들렸어? 들렸죠. 그것을 사실이라고 그래. 귀에 지금 구멍 뚫는 소리가 들린다 이 말이죠. 그걸 사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말했잖아요. 이게 지금 분필이잖아요. 무슨 색깔? 빨강색 분필이죠. 이게 분필이고 무슨 색깔이다? 빨강색. 이게 사실이라니까. 빨강색이 좋냐 나쁘냐는 사실이 아니다? 아니라니까. 그것은 가치 판단의 문제라고. 아까 말했죠?
드립소리가 시끄럽냐 시끄럽지 않냐 이건 사실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오 잘됐다 공부하기 싫은데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 이거 왜 그래 이런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짜증났겠죠. 어떤 사람은요 참 잘됐네 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겠죠. 알겠죠? 그러면 집에 가방을 갈까 가방을 쌀까 말까 막 고민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니까요 이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왜? 이것은 판단의 문제라고. 판단의 문제. 우리가 사실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하면 눈으로 쳐다볼 수 있는 것, 알았죠? 확인이 가능한 것, 그것을 사실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건물이 몇 층짜리인지 그 다음에 몇 평짜리인지 이런 것들은 다 뭐로 봐야 돼요? 눈으로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뭐란다? 대장에서 주된 것으로. 그래서 건물이 언제 건축허가가 신청되고 언제 건물이 건축이 시작돼서 건물이 완공되고 그다음 준공허가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다 따지는 거. 그다음에 용적률 얼마인지 뭐 바닥 면적 얼마인지 뭐 이런 것들 있죠. 건물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것, 다 눈으로 확인이 가능한 것, 그것을 말한다? 사실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은 어디다 기록한다? 등기부에서는 표제부에다 기록하는 거죠. 표제부는 사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바뀔 수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이런 말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요. 구건물을 철거를 해. 구건물을 철거하고 나서요. 새로 건물을 신축을 했어. 신축한 건물에다가 구건물의 등기부를 쓸 수 있어 없어?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구건물하고 신건물은 똑같은 것이냐 이 말이죠. 아무리 동일한 설계 도면을 가지고 건물을 건축했다 할지라도 구건물하고 신건물은 같은 것이다 틀린 것이다. 틀리죠. 사실이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구건물에 관한 등기부를 신축 건물의 등기부로 전용할 수가 있어 없어? 없어. 이걸 우리 말한다. 표제부 등기는 무효 등기 유용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왜냐? 사실은 바뀔 수가 없는 거거든. 그런데 여러분요. 권리죠, 권리. 권리는 갑구나 울구는 무효 등기를 할 수 있다. 유용할 수가 있고 무효 등기를 유용하기 위해서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해 관계인이 없으면 된단 말이죠. 그런데 표제부는 사실만 기재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만 기재하니까 이미 저당권 소멸했어. 소멸했는데 소멸하지 않았다. 말이 안 돼. 안 되잖아요. 이미 소멸한 건 소멸한 것이니까 소멸한 것을 다시 사용한다? 이것은 사실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는 뭐냐면 표제부는 사실의 측면이니까 유용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표제부는 사실에 관한 것이고 갑과 을은 소유권 그 다음에 소유권 이유의 권리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요 이 울구는 전세권이라든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울구는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뭐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갑구하고 표제부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갑구는 뭐라 한다? 권리라고 하고 표제부는 뭐라 한다?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표제부에서 보면 표제부에서 1번, 2번, 3번 이렇게 얘기하죠. 갑구하고 울구는 뭐라 한다? 여기도 1번, 2번, 3번인데요. 말이 완전히 다르다. 여기서 말하는 1번, 2번, 3번을 뭐라고 한다? 이것을 표시번호라고 얘기하고 표시번호. 여러분 사실은요 언제나 A면 A, B면 B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표제부의 등기는 무슨 등기를 한다? 주등기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주등기로. 알겠죠? 그러면 3층짜리 건물이 3층이었는데요. 그것이 3층이 날아가고 2층으로 줄어들었어. 지금 현재 사실은 몇 층이다? 2층이니까 2층이라고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표제부는 주등기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요. 여기요. 갑구죠. 갑구는 1번, 2번, 3번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을 우리만 다 여기를 뭐란다? 순위번호라고 얘기하고 순위번호. 그 다음에요. 여기서 이렇게 독자적으로 이렇게 등기 번호가 지금 번호가 주어졌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뭐라고 그래? 무슨 등기라고 한다? 주등기, 독립등기라고 하죠. 독립의 독립적으로 순서 번호를 지금 했죠. 이것을 뭐란다? 주등기라고 하죠. 주등기. 순위번호, 다른 말로 주등기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지금 우리가 등기부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전체적으로 등기부로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순위번호니까 1번하고 2번하고 3번 중에서 1번이 더 좋아요? 2번이 좋아요? 1번이 더 순서가 더 빠르죠? 그래서 등기는 절차법이니까 먼저 순서가 앞서야 된다. 시간에서 앞서야 돼. 그런데 문제는 뭐죠? 여기 표시부는 1번이냐 2번이냐 3번 중에서 어디가 더 맞느냐? 어디가 더 빠르냐? 그건 필요 없어. 왜? 사실이라는 것은 어디가 빠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느 것이 진실과 부합하냐 이 말이죠. 진실과. 그러니까 순서하고 관계가 없어. 그래서 순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고 그냥 표시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왜냐? 맨 처음에는 1층 건물이었어요. 1번 1대 1층 건물이었어. 그런데 지금 증축을 해가지고 3층으로 만들었어. 그러면요. 1번이 우선한다, 2번이 우선한다. 말이 의미가 있어 없어? 없잖아요.
여기는 1층이었고 여기는 몇 층이야 지금? 3층이잖아요. 다시 3층이 불타가지고 없어지고 2층으로 줄어들었어. 그러면 다시 이거 3번이 2층으로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이라는 것은 현재의 상태를 알리는 것이지 중요한 것이지 순서가 누가 빠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을 무슨 번호로 한다? 표시번호. 이걸 무슨 번호로 한다? 순위번호. 이렇게 독자적인 순서의 번호를 부여하는 것을 무슨 등기를 한다? 주등기. 알겠죠 지금? 그래서 그럼요 지금 등기법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됐죠 지금? 기본적으로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이제 등기는 어떤 등기가 있냐? 먼저 여기요 경정 등기가 있고요. 경정 등기요. 그 다음에 변경 등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말소 등기가 있고 멸실 등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멸실 회복 등기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말소 회복 등기라고 하는 것이 있단 말이죠. 이건 지금 강의 노트 없는 것이니까 봐. 그러면 이런 것은 여러분이 어디서 봐야 되냐면 원래는 등기법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냥 본단 말이에요. 경정이란 말이 뭐지? 경정은 원시적으로 하자가 있을 때 만약에 이 건물이요 처음부터 100평이고 100평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200평방미터라고 해. 200평방미터로 이렇게 등기가 처음부터 되어 있어야 되는데요. 등기를 할 때 어떻게 되냐? 2000평방미터로 등기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잘못됐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바꿔야 되겠죠? 뭐로 바꿔야 돼요? 200으로. 처음부터 잘못됐죠? 그걸 뭐란다? 경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경정. 알겠죠? 그런데 이거는요, 변경은요, 후발적으로 변경의 사유가 있을 때, 후발적으로. 처음에는요, 2000평방미터의 건물이었어요. 근데 이번에요, 화재가 발생해가지고 다 불타버리고 남아있는 것이 200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남아있는 것이. 나중에. 처음에 등기할 때는 2000이었는데 지금 남아있는 것은 200밖에 없다, 이 말이죠. 후발적으로. 이것을 무슨 등기를 한다? 변경등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소는 말소하고 멸시를 두 개를 비교해야 돼. 말소는요, 등기 내용, 등기상이죠. 등기 내용의 전부가 원인 없을 때 하는 것이고, 멸시는요, 부동산이요. 부동산이 전부가 멸실됐을 때.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등기 내용의 일부가 부적하다, 또는 전부가 아니고 일부, 그러면 이때는 무슨 등기를 한다? 무슨 등기를 일부이면은 무슨 등기? 이건 변경등기를 해. 변경등기. 말을 아주 잘 봐. 갑이 을한테요 1억 원을 빌려주고 저당을 잡았어. 1억을 빌려주고. 근데 을이 1억을 다 갚았어. 다 갚았어. 그럼 돈 다 갚았죠? 네. 그럴 때는 무슨 등기해? 말소 등기래. 말소. 근데 1억 중에서 일부 6천만 원 먼저 갚았어. 그럼 지금 얼마 남았어? 4천 남았죠? 그럼 말소 등기라는 것이 아니고 피담보 채권이 6천에서 얼마, 1억에서 얼마로? 4천으로 무슨 등기해? 변경. 나중에 바뀌었잖아. 나중에. 변경 등기하는 거예요. 건물이 3층짜리 건물인데 3층짜리가 전부 다 철거가 돼서 그럼 무슨 등기해? 멸실 등기해. 그런데 3층짜리 건물이요. 3층만 불타버리고 없어. 3층만. 그러면 맨 처음에 3층짜리가 몇 층으로 바뀌었어? 2층으로. 그럼 무슨 등기해? 변경 등기를 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요. 건물이 멸실 등기하게 되면 뭐를 한다? 폐쇄 등기를 해. 알겠죠? 그 다음에요. 멸실 회복하고 말소 회복인데 이건 전혀 달라요. 말소 등기가 뭐래요? 말소 등기는 등기 내용이 전부가 적합하지 않게 될 경우 부적합하게 된 경우죠. 그런데 말소 회복은 말소 등기, 말소를 하긴 했는데 그 말소가 부적법하게 말소가 된 경우, 말소가 된 것을 다시 살려. 그러니까 원래는 갑이한테 돈 1억을 빌렸잖아요. 을이 갑에게 돈을 갚지 않았어. 갚지 않았는데 등기가 말소가 됐어. 돈도 갚지 않았는데 적법이다, 부적법이다? 부적법이죠. 그때 다시 살리는 등기를 뭐라고 한다? 말소 회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적법하게 1억 돈 갚았어. 1억을 돈을 갚고 등기를 말소했어. 갚고. 그럼 말소 회복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적법이니까. 그 키워드가 뭐야? 부적법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멸실회복은 멸실회복이란 말은 없어요. 우리가 옛날에 멸실회복이라는 것은 뭐냐면 등기부가 종이 등기부였을 때 등기부가 불타버리고 없단 말이죠. 그러면 새롭게 만들어야 되겠죠. 등기부를 그걸 멸실회복 등기라고 그랬어. 그런데 지금은 종이 등기부는 없어. 다 무슨 등기다? 전산 등기부란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멸실회복이라고 하는 말은 나와 안 나와? 안 나온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등기를 하죠. 등기하게 되면
제일 첫머리에 하는 등기는 무슨 등기라고 그래? 제일 첫머리에 하는 등기, 건물을 이렇게 신축을 하죠? 신축을 하면 제일 첫머리에 하는 등기를 뭐라 한다? 1번 이렇게 이렇게 하는 이것을 보존 등기다. 이렇게 보존 등기 이렇게. 첫머리 하는 등기. 그리고 나서 여기서요, 2번 을한테 하고요, 3번 이렇게 병한테 하죠, 병한테. 이것을 무슨 등기를 한다? 이것을 이전 등기. 다른 말로 권리 변동의 등기다. 이렇게 얘기하죠. 알겠죠? 먼저 보존 등기를 하고 이렇게 이전 등기를 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죠? 보존 등기가 여러 개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우리는 등기를 뭐죠? 등기는 첫 번째 1부동산 1등기예요. 부동산의 일부에는 등기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런데 하나의 부동산에 하나의 등기인데, 만약에 여기서 문제가 된 게 뭐죠? 중복 등기죠? 중복 등기요. 중복 등기라는 것은 등기가 몇 개 있다? 2개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1부동산 1등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의 부동산은 하나의 등기부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중복 등기는 뭐냐면 이런 것이죠. 여기요, 이게 이제 1번요, 1번 이렇게 갑이에요. 여기도 1번요, 이렇게 갑이에요. 똑같은 등기가 2개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2월 1일, 여기는 2월 2일 이렇게요. 그 다음에요, 여기 있죠? 여기는요, 1번 이렇게 갑이에요. 2월 1일이요. 여기는요, 1번 이렇게 A예요. A. 3월 1일 이렇게요. 그러면 이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는 둘 다가 갑으로 동일하고요. 여기는 갑이고 여기는 A니까 서로 다르잖아요. 우리가 등기는 절차를 받고, 절차. 그러니까 갑으로 동일하죠? 그럼 갑으로 동일하면 갑으로 동일하죠? 그러면 무슨 등기가 우선한다? 먼저 된 등기가 우선한단 말이죠. 나중에 된 등기는 무효가 돼. 이게 여러분 어디에 있냐면 이중 보존 등기 해가지고 페이지, 여러분요, 강의 노트 페이지 83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83페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83페이지 거기 나와 있고요. 그럼 여기는 봐봐요. 여기는 등기 명의자가 다른 경우 있죠. 오른쪽, 거기 지금 83페이지 보면 오른쪽을 봐야 돼. 갑구의 이중 보존 등기, 왼쪽 보지 말고. 1번 등기 명의가 동일한 경우, 2번 등기 명의가 다른 경우, 이렇게 돼 있죠.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걸 지금 봐야 돼. 보고 있죠? 자, 그럼 봐봐요. 2번에 등기 명의자가 다르죠? 그러면 이건 먼저 된 등기를 선등기라고, 선등기. 선등기가 원인 무효이냐, 유효이냐. 원인 무효이냐, 유효이냐, 이 말이죠. 선등기가 만약에 무효이다, 무효. 그러면은 후등기가 유효고요. 선등기가 무효가 아니고 유효다? 그러면 선등기가 유효가 돼요. 그게 뭐냐? 선등기가 원인 무효이냐, 아니냐. 만약에 선등기가 원인 무효이다. 그럼 선등기가 무효니까 무슨 등기를 유효로 봐? 후등기. 선등기가 무효가 아니다? 그러면 무슨 등기가 유효다? 선등기가 유효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이중 보존 등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부기 등기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부기 등기는 언제 봐야 되냐? 부기 등기는요, 가등기를 할 때 우리가 잠깐 부기 등기란 말을 배워야 돼요. 알겠죠? 그때 보고. 자, 이제 또 등기에 대해서 우리가 용어를 또 몇 가지를 또 정리를 또 해야 돼. 알겠죠? 여러분요, 실체 관계에 부합한다. 실체 관계에 부합, 이런 말이 나와. 실체 관계에 부합한다. 부합, 실체 관계. 그러면 실체 관계가 뭐냐? 실체 관계는 뭐냐? 권리 관계를 얘기해. 우리가 민법 총칙 첫 시간에 보면요,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계약이 이루어지죠. 그러면 갑원들한테 등기를 줄 의무가 있고 대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죠.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죠. 권리와 의무를 법률 관계라고 하죠. 법률 관계로 이루어진 법을 무슨 법이다? 실체법이죠. 실체법은 권리 관계를 얘기하죠. 지금 무슨 말이냐? 갑이 지금 소유자죠. 소유자. 그러면 등기도 누가 앞으로 되어 있어야 돼? 등기도 갑으로 되어 있죠. 갑이 지금 소유자죠. 소유자. 그런데요, 등기는 누가 앞으로 되어 있다? 등기는 을 앞으로 되어 있다. 이게 이제 차이가 있단 말이죠. 소유자한테 등기가 돼 있죠? 이걸 우리는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얘기하고, 소유자는 갑인데 등기는 을 앞으로 돼 있죠? 이 등기를 뭐라고 한다?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얘기해.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렇게. 알겠죠? 그럼 실체관계에 부합이냐 아니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면 뭐가 되면, 우리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 중간생략 등기라고 하는 것이에요. 중간생략 등기를 보면 이렇게 갑이 있죠. 갑이 을하고 계약을 해. 또 을이용, 이걸 또 병하고 계약을 해. 그럼 등기가 어떻게 가야 돼요? 등기가 1번 누구에서 갑에서, 2번 누구에서 을, 3번 누구에서 병, 이렇게 등기가 가야 되잖아요. 그럼 최종적으로 누가 등기를 가지고 있어야 돼? 병. 그런데요, 을이라는 사람이 자기는 등기하지 않고요, 갑한테 부탁해서 직접 병한테 등기를 해달라고 그래. 병한테. 그럼 등기가 어떻게 돼요?
1번 누구에서 갑, 2번 누구 앞으로 을, 2번 이렇게 병 이렇게 등기되어 있잖아요. 지금 최종적으로 누가 앞으로 등기되어 있죠? 병. 최종적으로 소유자가 될 사람은 누구죠? 병.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소유자가 될 사람은 병이고 최종적으로 등기가 된 사람은 병이니까 아무튼 이것은 올바로 똑바른 절차를 거쳐서 서울로 간 것이고 이 사람보다 비행기 타고 서울 간 것이죠. 반칙으로. 이 사람보다 고속버스 타고 지금 서울로 갔단 말이죠. 다 거치고. 근데 이 사람은요, 비행기 타고 그냥 논스톱으로 그냥 서울로 갔다 이 말이죠. 그러든지 말든지 어디만 가면 장땡이다. 서울만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걸 얘기하죠. 실천계 보합이라는 것은. 원래는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이렇게 등기 절차를 밟아야 되죠. 원칙적으로는요. 그런데 등기 절차를 밟지 않고 갑에서 직접 병 앞으로 등기가 됐다 하더라도 병의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왜냐? 등기는 현재의 권리자에게 있으면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실체 관계에 뭐란다? 부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실체관계 부합. 자, 또 한 가지 얘기해. 자, 이제 다른 거 얘기하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등기를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등기 보면 뭐냐면 이렇게 갑이 이렇게 있죠. 갑이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등기 어떻게 가야 돼요? 1번 갑에서요. 갑에서 2번 누가 앞으로 가야 돼요? 을 앞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을이 등선이 위조에 있다 이 말이죠. 위조.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여기서 문제예요. 그럼 소유자가 누구예요? 소유자가 누구다? 왜 갑이라고 그랬어? 효력 발생 요건이기 때문이다. 알겠죠? 그걸 효력 발생 요건이기 때문이다. 3번 병은 을의 것이 유효라고 믿었어. 무효인데 병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왜 못한다? 이 사람은 소유권 취득 못해. 등기를 뭘 인정하지 않는다? 공신의 원칙. 공신의 원칙을 인정한다 안 한다? 인정하지 않으니까 소유권 취득 못해. 이 두 사람 사이에서 여전히 누가 소유자다? 여전히 누가 소유자? 갑이 소유자다. 갑이 소유자. 이건 왜 갑이 소유자다? 등기는 뭐다? 효력 발생 요건이다. 발생 요건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알겠죠? 그럼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여기서 봐. 여기서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자인데 등기가 지금 병 앞으로 돼 있잖아요. 그럼 병 앞으로 돼 있는 등기를 갑이 찾아와야 되겠죠? 그러면 이 병의 등기는 뭐다? 병의 등기는 무슨 관계? 실체관계.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부합하지 않는다? 부합한다, 안 한다? 부합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그러니까 등기를 찾아와야 되겠죠? 등기를 찾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등기 찾아오려면 첫째 무슨 등기 해야 돼? 말소 등기를 해야죠. 말소 등기 어떻게 한다? 1번 지금 누구다? 갑. 2번 누구다? 을. 3번 누구다? 병. 을의 등기 무효, 병 등기 무효죠? 그럼 말소하면 어떻게 돼요? 병 등기 말소하고 을 등기 이렇게 말소하면 되죠. 그러면 갑한테 소유권이 복귀가 되죠. 말소 등기 하면 되죠. 꼭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 무슨 등기 한다? 여기요, 진정명의. 진정명의 회복.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하는 무슨 등기? 소유권 무슨 등기? 이전 등기라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죠.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1번 갑에서 2번 을로 3번 병으로 등기가 되어 있죠. 이렇게 되는 것은 어떻게 한다? 4번요. 그냥 갑이 병한테 말한다. 야, 너 나 앞에 등기해줘. 내 앞으로 등기해줘. 이렇게. 내가 원래 소유자거든. 그러니까 너 나한테 등기해줘. 말소하지 말고 이렇게. 아무튼 누구한테만 등기 있으면 된다? 갑한테만.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리마다 진정명이죠. 봐봐. 원래 지금 현재 소유자가 누구죠? 현재 소유자가 누구예요? 진정한 명의는 누구죠? 진정 명의 현재 소유자가 누구다? 떨기를 왜 떨어? 현재 소유자는 갑이죠. 등기가 다 무효니까. 갑이 소유자잖아요. 갑이 소유자인데 이 진정한 명의인데 근데 지금 누가 앞으로 등기돼 있어? 병의 것을 찾아오겠다 이 말이지. 누가? 갑이. 갑은 누구? 소유자. 그러니까 진정 명의는 현재 소유자가 하는 거야. 현재 소유자. 알겠죠? 이것은 물권의 청구이라고 그래.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하냐? 진정명의 회복하는데 말소 등기를 원인으로 해서 진정명의 회복할 수 있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원인으로 해서 진정명의 회복한다 이 말이죠. 말소 등기하면 이렇게 말소하면 되죠. 그러면 이전 등기는요. 바로 여기서 병에서 이렇게 이전하면 되죠. 이전 등기.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하냐? 내가 일단 내 걸 찾아오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둘 다 말소 등기든 진정명의 회복이든 둘 다 소유권을 갑이 찾아오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갑이 을을 상대로요. 갑이 을하고 병을 상대로 등기를 말소해달라고 했어. 갑이 을하고 병을 상대로 등기 말소해달라. 말소해달라고 했는데요. 갑이 패소했어. 패소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등기를 말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이 말이잖아요. 말소할 수 없다? 그 말은요 폐소하니까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해달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없다 이 말이. 왜? 둘 다 뭐다? 동일하죠. 뭐가 동일해요? 둘 다 누가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갑이 등기를 찾아오기로 동일한데 갑이 을하고 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말소해달라고. 그런데 말소가 안 된대. 말소가 안 된단 말은 갑의 것이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전 등기 소송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둘 다 똑같이 갑이 등기를 찾아오기 위한 것이니까 둘 다 똑같다 이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진정명의 회복이라는 것은 누가 하는 것이다? 현재 누가? 소유자가 하는 것이다. 말소 등기하고 이전 등기를 뭐한다? 동일하다. 그러니까 말소 등기 청구 소송에서 패소하면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두 가지가 중요하다니까요. 그러면 지금 등기 용어를 지금 보고 있어. 등기 용어를 아무것도 아닌데.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등기 용어를 하나만 더 보면 무효 등기의 유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무효 등기 유용. 자 그러면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을이 갑한테 1억을 빌려주고요. 갑의 건물이 있죠. 갑의 건물에 대해서 뭘 했다? 저당권하고 등기를 이렇게 했다면 저당권 등기요. 그럼 여기 봐. 저당권 등기를 했죠. 여기 1번이요. 울구예요. 1번 을이요. 저당권 그래가지고 1억 이렇게 해서 언제요? 2월 1일 이렇게 2월 1일이요. 1억을 이렇게 했단 말이죠. 1억의 저당을 잡았는데요. 그래가지고 갑이요. 1억을 갚았어. 갑이 1억을 갚았어. 갚으면 저당권도 없어져요. 그 자리에서. 저당권도 그 자리에 없어지고 등기는 무효가 돼. 그럼 나중에 시간 날 때 이 등기 말소하면 돼요. 그래서 언제 갚았냐? 이것을 4월 1일 날 변제를 했어. 변제를 했단 말이죠. 돈을 갚았어요. 그러고 나서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러면 이 저당권 등기는 무효가 되니까 무효는 공신의 원칙이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되니까요. 이 저당권 등기를 을이 병한테 팔았다가 하더라도 병은 저당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못해. 뭐가 인정되지 않는다?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갑이 돈을 또 빌려야 될 일이 생긴 거예요. 1억을. 그럼 원래 1억을 하려면 어떻게 하죠? 다시 저당권 등기로 이거 돈 누가 갚았으니까 원래는 어떻게 하고? 말소해야죠. 말소하면 또 말소 등기 한 5만 원 들죠. 다시 또 저당기 갖고 또 돈을 빌려야죠. 그럼 또 저당권 등기하면 또 몇십만 원 들어가죠. 그렇잖아요. 그럼 이런 것 같으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을 말소를 해야 될 것이 아니고 이 등기를 그대로 쓰면 되죠. 그렇잖아요. 똑같은 사람한테 돈 빌리니까 얼마를? 1억을. 똑같이 1억을 빌려야 돼. 이번에는 5천 빌리면 안 돼. 알겠죠? 그래가지고 언제요? 7월 1일 날 다시 1억을 또 빌리면서 저 등기를 그대로 다시 쓰기로 해. 그걸 말한다? 무효 등기의 유용이라고 얘기해. 유용. 이걸 뭐란다? 무효 등기의 유용 다시 쓴다 이 말이죠. 여기서 봐봐. 여기서 봐. 이러면요 무효 등기 유용이라는데 여기서 보라고. 표제부 있죠. 표제부는 사실이죠. 사실을 유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건 안 돼. 왜? 사실은 한 번 무효면 영원히 무효인 것이 다시 유효가 될 수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러니까 표제부는 유용이 안 돼. 그래서 구건물을 철거하고 건물의 신축한 후에 구건물의 등기를 신축 건물의 등기로 유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얘기했죠. 그건 사실이니까 안 된다고. 그런데 갑구하고 울구를 말 수 있다? 유용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기 5월 1일 날 전세권이 들어온 거예요. 전세권 1억이 들어온 것이요. 누가요? 여기 병이요. 2번 여기에 병이 전세가 들어온 거예요. 전세가 1억이 들어온 거예요. 언제요? 5월 1일 날. 4월 1일 날 변제하고 나서 다시 이것을 유용했는데 유용을 하기로 하기 전에 전세권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 전세권자한테는 대항할 수 있어 없어? 없죠. 이 전세권자는 뭐란다? 이 사람은 뭐란다? 이해관계인이라고 얘기해. 이해관계에 있을 때는 2월 1일 등기를 7월 1일 날 다시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다시 쓰면은요 전세권자는 이 등기가 무효라고 해가지고 전세를 들어왔는데 갑자기 유용해서 1번이 되고 내가 2번이 되면 골치 아프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요 이것을 이해관계인이라고 얘기해. 이렇게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는 무효 등기를 유용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효 등기에 유용할 수가 없다. 있는데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는 할 수가 없다. 표제부 등기는 유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여기까지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등기에 관한 기본적인 용어들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등기를 뭐가 냐면 첫 번째가 186조하고 187조. 그 다음에 두 번째 등기청권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등기의 추정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중간생략 등기라고 하는 것이 있고, 다섯 번째는요, 가등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알겠죠? 이것은 설명하는 데는 별로 그렇게 딱딱 이것은 하나의 규격화되어 있어. 알죠? 이렇게 하나의 규격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방금 이거 설명한 것은 어느 한쪽에 남아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물권법을 공부하거나 이렇게 보면 여기저기서 막 뚝뚝 튀어나와. 알겠죠? 그래서 만약에 등기를 불법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소유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알겠죠? 이런 것들이요. 중간적으로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것들은 아주 문제를 풀기 아주 쉬워요. 알겠죠? 왜냐면 그때그때 보면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제 문제집을 잠깐 한번 보면, 문제집이요. 문제 봤어요? 그 문제집이 126페이지 봐봐. 그럼 126페이지에서부터요. 126페이지에서부터 어디냐면, 126에서, 128페이지까지. 알겠죠? 126에서 128페이지까지는 상당히 이런 문제가 나오면 상당히 까다로워. 왜냐하면 이것은 뭐 전체적인, 우리가 물권법의, 등기법의 전체적인 내용을 알아야만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라고. 알겠죠? 그런데 지금 112번부터 112, 그 다음 113,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111, 111번부터 111, 112, 113, 114 이런 것들 있죠? 이런 문제는 간단해요. 왜? 설명은 좀 길지만 간단해. 왜냐하면 그 범위 안에서 해결이 돼. 그런데 이 110번까지, 106번부터 110번까지는 무슨 문제냐? 내용을 전체를 다 알아야만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그러니까 영어가 이거 나왔다 저거 나왔다 막 한단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사실 설명하기도 어렵고, 그렇지. 나머지 지금 나와 있는 111번부터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보면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별것도 아니니까요. 이렇게 하고, 오늘 강의는요, 일단 뭐 공사 때문에요. 여기까지 하고요. 나중에요. 우리가 그 세법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그 구조도 나오기 때문에요. 충분히 보강하지 않아도 충분히 될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이러면 잠깐 쉬었다가, 한 1분만 쉬었다가요. 모의고사를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알겠죠? 모의고사 보는데 얼마 안 걸려요. 한 15분 정도 걸리니까요.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요, 오늘 강의는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